서울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부총리께서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위기입니까? 비상사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네, 우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아주 매우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른바 IMF 경제 위기라고 하던 때나 2008년의 외환 위기 때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위기라는 뜻입니까? 그것을 위기라고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전임 경제 우리 부총리셨던 분의 말씀을 하자면 이것이 지금은 이른바 만성병의 초기 단계일 수 있다.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위기라 하면 무슨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IMF 위기 같은 것을 그러니까 아직 위기는 그런 아니다.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위기는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 그 정도의 인식을 갖고 계시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만성병의 초기 단계다. 이 만성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뭐 누가 만들었다의 문제라고 생각은 그걸 하기가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또 대외 여건도 거기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외 여건은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매번 대외 여건을 얘기하거든요. 그건 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대비해야죠. 예. 제가 그것을 질문 드리는 건데요. 예.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실패가 대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좀 협박적인 경제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뭐 저희가 박근혜 정부라든가 또는 그 지난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협박적인 정책을 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대외의 여건을 핑계 삼아서 국내 정책의 실패를 덮어왔죠.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2008년도의 외환 위기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만 그것은 지금 실체가 있는 위기였고요. 그것에 실체가 있었지만 참여정부 때 그렇게 긴축 정책을 피지 않았으면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참여정부의 긴축 정책도 상당히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만 그렇죠. 참여정부가 예. 또 그 채무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채무와 MB정부, 박근혜 정부의 채무를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까? 비교라는 것보다도요, 긴축만으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아마 재정건전성이 지금보다 양호했지 않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양호했고 그것이 도움이 됐다는 것은 저희도 그렇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MB정부는 참여정부가 국가부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부채공화국을 공격해서 결국은 집권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비교했을 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국가를 거덜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도 이것은 제가 보기엔 비판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인식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 MB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편중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벌 특혜 편중 현상 그리고 인사 편중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재벌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 인사 편중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재정부 내에 있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 제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그 직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부서. 요즘은 예산실을 혹시 말씀하시는 그렇죠. 요즘은 예산실입니다. 예산실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예산실인데요. 예산실의 지역을 한번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이 11명, 대전 충청이 2명, 대구 경북이 5명, 부산 경남 2명, 전북 0명, 광주 2명, 강원 제주 2명입니다. 결국 영남권 출신 7명이 호남권 출신의 3.5배에 달하고 있고요. 전북 출신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 편중 인사 부총리 되시면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게 아마 과장급 이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매번 예산실은 TK 대구 경북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인사를 그래도 아마 능력에 따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국가 예산 중에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인사가 있으실 텐데 예. 이거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능력이 우선입니다만은 하여튼 지역적인 문제도 좀
아주 염두에 두고 능력도 보겠습니다. 중요하지만 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지역 균형을 위한 것도 인사에 있어서 매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편중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벌 특혜 편중 현상 그리고 인사 편중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재벌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 인사 편중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재정부 내에 있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 제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그 직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부서. 요즘은 예산실을 혹시 말씀하시는 그렇죠. 요즘은 예산실입니다. 예산실이 인기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예산실인데요. 서울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부총리께서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위기입니까? 비상사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네, 우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아주 매우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른바 IMF 경제 위기라고 하던 때나 2008년의 외환 위기 때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위기라는 뜻입니까? 그것을 위기라고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전임 경제 우리 부총리셨던 분의 말씀을 하자면 이것이 지금은 이른바 만성병의 초기 단계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실패가 대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좀 협박적인 경제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저희가 박근혜 정부라든가 또는 그 지난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협박적인 정책을 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대외의 여건을 핑계 삼아서 국내 정책의 실패를 덮어왔죠.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2008년도의 외환 위기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만 그것은 지금 실체가 있는 위기였고요. 그것에 실체가 있었지만 참여정부 때 그렇게 긴축 정책을 피지 않았으면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참여정부의 긴축 정책도 상당히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만 그렇죠. 참여정부가 예. 또 그 채무가 늘어난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위기라 하면 무슨 이제 아까 말씀드린 IMF 위기 같은 것을 그러니까 아직 위기는 그런 아니다.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위기는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 그 정도의 녹록치 않다, 인식을 이렇게. 갖고 계시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만성병의 초기 단계다. 이 네. 만성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누가 만들었다의 문제라고 생각은 그걸 하기가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또 대외 여건도 거기엔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 봅니다. 대외 여건은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매번 대외 여건을 얘기하거든요. 그건 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대비해야 당연히 대비해야죠. 예. 제가 그것을 질문 드리는 건데요. 예. MB 정부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채무와 MB 정부, 박근혜 정부의 채무를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까? 비교라는 것보다도요, 긴축만으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아마 재정건전성이 지금보다 양호했지 않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양호했고 그것이 도움이 됐다는 것은 저희도 그렇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 그 당시에 MB 정부는 참여정부가 국가부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부채공화국을 공격해서 결국은 집권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비교했을 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국가를 거덜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도 이것은 제가 보기엔 비판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인식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